안녕하세요. 타임줄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4월 첫째 주 놓치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올리가크란 말 나오죠. 요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올리가르크와 좀 친한 사이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올리가크라고 불려지는 이 아브라모비치, 그러니까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이분이 포이즌, 독극물에 중독되었다. 자, 푸틴의 최측근이죠. 근데 왜 이분이 이제 포이즌, 독극물에 중독됐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푸틴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그리고 첼시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브라모비치 씨가 일종의 그 푸틴의 반기를 들었다고 해야 되나? 측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극물의 암살 위협에 처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어요. 짧은 뉴스인데요. 자, 먼저 이 아브라모비치가 누구냐면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사라토프에서 태어난 석유 사업 재벌이다. 그러니까 2005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되었고, 2012년에는 121억 달러와 자산으로 포브스지가 발표한 러시아 부호 순위 9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올랐다. 66년생, 55세고요. 배우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이나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자료만 해도 뭐 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뭐 1조 6,200억 유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둘째 부인 이리나 말란디나에게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지금 독극물의 위협에 빠졌다 이런 뜻이고요. 이분이 이제 suffered suspected poisoning at a talk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국경, 그러니까 그 벨라루스인가요? 그 국경 근처에서 이제 그 평화 협상을 진행하려고 갔는데, 여기에서 그 우크라이나 몇 명하고 또 이분도 이제 독극물에 이제 중독 증사가 되어가지고 뭐 피부가 벗겨지고 눈이 아프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은 현재 그 첼시 구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03년 2,225억에 인수했는데 프리미어를 5차례나 우승시켰던 그런 구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에 대해 돈을 기부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4조 8천억에 이 첼시 구단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농구 구단인가 거기에서 지금 이걸 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자, 올리가르크, 이제 올리가르크, 아크란 말은 원래 어원상 룰, 통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란 말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과두라고 하죠. 과두. 소수의 몇 명만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올리가크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마너크라고 하죠. 마너크. 모노가 이제 혼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노가 저 혼자 통치한다 그래서 모나키 하면 이제 이게 독재가 되겠죠. 혼자 통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나키가 있고, 자, 이래서 이제 올리가크인 아브라모비치가 이제 포이즌 되었다. 러시안 올리가르크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그다음에 2명의 아들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 되겠죠. 협상단 대표들이 리포트들이 보고에 의하면 서퍼드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심프텀 어떤 증후군 consistent with poisoning, 그러니까 독극물 중독과 비슷한, consistent with 하면 덩어리 표현으로서 뭐뭐과 일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After attending peace talk죠. 그래서 평화 협상에 이제 참여한 후에 between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평화 협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그 푸틴의 측근이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평화 협상을 이제 하려고 이제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이런 독극물 중독이 되었다. The report said. 자, 리포트는 말하기를 all recovered, 모두가 recovered,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denied, 부인했다는 것이죠. any link, 어떤 그 연결고리죠. to the incident,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고리,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과두제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어려워요. 적을 과, 머리 두, 억제할 제 이렇게 씁니다. 과두제. 아까 올리가크. 적은 수의 우두머리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독재적인 정치 체제다. 이게 바로 이제 올리가크인데, 지금 푸틴의 친구들이 이제 이 올리가르히라게 해가지고 러시아 말인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신흥 재벌 그룹이 되겠죠.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국유 기업의 민영화 등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흥 재벌 집단,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올리가르히, 즉 신흥 재벌 집단. 이들은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도 키웠는데 올리가르히라는 명칭은 과두제를 뜻하는 그리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백과사전의 해석이에요. 자, 푸틴의 친구들이 이제 이 올리가르크가 많은데,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 군정이 들어온 다음에 일제 그 친일파들이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이제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미군이 다 일본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친일 경찰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겠죠. 미 군정이 왔는데 행정을 해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일 경찰이 지금까지 지배를 해왔고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갑자기 90년에 소련이 붕괴된 뒤에 이 14개 위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들한테 이제 생필품 어떤 부족 사태가 생긴 거잖아요. 왜? 그 위상 국가별로 우크라이나 너네는 그 식량을 제공하고 각각의 위성 국가들 역할이 있었는데 붕괴가 되고 나니까 굳이 이제 그런 걸 배급을 일종의 납품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이제 생필품이 부족한 사태가 되면서 이 배급제, 공산주의 특징, 배급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시장에 누군가가 이걸 장악하게 되고 필중에 이제 조폭 같은 사람들, 그게 누구였어요? 그렇죠. 전직 KGB, 비밀 정보 요원들, 군 장성, 또 은퇴 스포츠 엘리트들 이런 세 가지 그룹에서 일종의 이제 이런 암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치 조폭처럼. 그래서 이제 93년도 이 IMF가 터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면서 합법적으로 이런 국영 기업들을 이제 이런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면서 이런 전직 KGB, 군 장성, 스포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보니까 한 10,000개 조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조폭 조직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엘친 대통령 이후에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정권이 이제 이양되면서 푸틴이 이제 이걸 비호하기 시작했고, 푸틴이 야 이거 너무나 방만 경영이고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이걸 투명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청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많이 됐다고 그러고 10,000명에서 10,000개 조직에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두 정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도 과두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부패의 위험성이 또 큰 것도 사실입니다. 과두 정치라는 것이. 왜? 부의 대다수를 자신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덜 남기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이제 과두제가 항상 망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러시안 빌리오네리어. 그래서 몇 조 단위의 그런 재벌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보면, 보세요. 아포레이션 보시면, 플래티넘, 니켈,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스틸, 강철, 여행, 그 다음에 레일, 철도, 그 다음에 강철, 텔레콤, 이런 재벌들이 국가 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아까 말한 이제 올리가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넘버 5인 우스바노프라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뜨고 있죠.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재산이 드러난 것만 21조라고 그래요. 철강왕입니다. 철강왕. 근데 이제 요트 재산을 압류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스바노프 씨의 요트가 특히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재산이 이런 걸 이제 압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상납하고 또 이 사람들 것이 어떻게 보면 푸틴의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각으로 앵글로 보면은 이 올리가르크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8위가 이제 14.1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스포츠 분야를 또 재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도 소유하고 있고요. 이런 재벌들이 에너지, 텔레콤, 알루미늄 오일, 그다음에 퍼틸라이저, 석탄 전부 다 보세요. 국가의 그 기간 산업을 다 이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자, fine. fine은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fine. for UK lockdown par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나왔던 거죠. 존슨 영국 총리가 2020년 6월 자기 생일 파티가 있었나 보죠. 여기에서 이제 참석했는데 방역을 위반했다는 거.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엄격하게 지금 락다운 봉쇄 정책을 취했는데 정작 자신의 생일 파티를 좀 약간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벌금을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런던 메트로폴리턴 폴리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겠죠. 말하기를 it had issue, issue는 발행했다.
20 fine. 자, 20명에게 fine. 그러니까 individual, 각 개인에게 20 fine을, 그러니까 20 벌금을 이제 물도록 했다는 거죠. breaking restriction, 이런 제재 조치를 breaking, 어긴 거에 대해서. during party 기간 동안. at 10 Downing Street. 자, 10번가라는 것은 총리가를 말하는 거죠.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residence. 그렇죠. 거주지가 되겠죠. 총리 관저. 여기에서 이제 이 코비드 19의 락다운이 있었다는 것이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The police did not name. name은 동사로 이름을 명명하다. Those fined. 그러니까 벌금에 처한 사람들. those는 people이잖아요. 벌금에 처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우닝 스트리트는 said 말하기를 Johnson was not among them. 존슨도 그 벌금에 처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벌금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20년 6월 19일 날 총리실 내 회의실에서 열린 모임과 관련해서 경찰로부터 처벌 통지서를 받아서 즉시 벌금을 납부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죠. 56번째 생일을 맞아 총리의 부인 캐리 존슨 여사가 이 깜짝 파티를 기획했다고 하고요. 직원들에게 케이크를 건네고 뭐 생일 축하 노래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마스크를 벗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규정은 2명 이상의 실내 모임은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못 따랐다는 거. 그리고 오후 2시쯤에 회의실에서 10분도 안 되는 짧은 모임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맥주도 잠깐 마셨다고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당시 방역 규정이요. 50파운드, 약 8만 원에서 최대 300파운드, 약 4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존슨 총리와 부인은 각각 50파운드, 약 8만 원의 벌금을 냈다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에요. 생일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영국의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면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인기가 회복이 되었죠. 지금은. 이게 이제 파티 게이트라 해가지고 이 게이트라는 것은 이제 추문의 상징 표현이거든요. 미국의 워터게이트라는 것이 어떤 그 몰래 녹음해가지고 이제 대선에서 전 사건. 그 이후로 이제 게이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파티의 게이트다. 파티가 생겨서 거기서 추문, 또 그런 게이트가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니콜라 스투전이라는 야당 뭐 그런 대표들은 말하기를 반드시 리자인 사임해야 된다. He broke the law. 지도자가 법을 어겼지 않았느냐라고 계속 lie to parliament. 국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basic value of integrity, 정직함, decency, 품위, 이 decency란 말, 품위란 뜻이에요. 정직과 품위가 무너졌다, 이런 가치가. 이것이 이제 essential to proper working of any parliamentary democracy. 그렇죠.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것이 인테그리티와 디센시가 품위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넣었던 것이죠. 야당에서는. 자, 마지막 뉴스는요. 러시아 뉴스페이퍼 stop its run 그랬습니다. run이란 뜻이 운영이란 뜻이 있어요. 달리다 뜻도 있지만 운영. 그러니까 러시아 신문이 그 운영을 멈췄다. 자, 이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 신문사 이름이 노바야 가제타라는 신문인데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는 클로즈, 폐간을 지금 잠시 멈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뉴스페이퍼, 이게 독립신문인데 홀팅 오퍼레이션, 영업을 중단했다. After it received second warning from state censor. censor란 말은 검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검열을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경고를 하면서 이제 멈추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을 이제 비난하니까 지금 전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게 했다. 자, The Gazette는 the last remaining major independent newspaper Russia. 러시아의 주요 남아있는 독립신문인데 이것이 이제 서스펜드 했다는 거죠. 서스펜드라는 것은 멈추다, 임시로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을 보면 서스펜드, 펜드란 말이 행이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하죠. 써는 언더, 아래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빨랫줄에 아래다 매달려 있는 것이 잠시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이죠.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영업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활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마치 28, 3월 28일 날.
The newspaper headed by 2021 Nobel laureate. 그러니까 나블 라리트란 말, 노벨 그 상이죠. 로리트란 말은 원래 그 왕관, 그 왜 마라톤 때 머리에 쓰는 관이 이제 로리스잖아요. 이게 노벨 상이죠. 요것에 이제 헤드, 그 수장이었던 이 받았던 곳인데 이게 이제 드미트리 무라토브였는데 이분이 이제 사이트 인용했다는 거죠. warning 경고를 from the government 정부로부터 경고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link to a new law 어떤 법이었냐면 이 새로운 법에 이제 링크 to 관련되어 있는데 이 법은 criminalizing 범죄화시켰다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about the Ukraine conflict. 자, 이 conflict란 말 재밌죠. 전쟁이란 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족속, 큰 집 작은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족속이었고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 안 쓰고 conflict, 갈등이란 말을 썼어요. 갈등. 그러니까 한민족 간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싸웠던 6.25 전쟁이 있죠. 6.25도 6.25 워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민족끼리의 어떤 에스닉, 민족끼리의 그런 conflict, 분쟁이 되겠죠. 민족 분쟁이란 뜻으로 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6.25도 어떻게 보면 conflict, ethnic conflict, 갈등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war란 말을 안 쓰고 우크라이나 conflict란 말을 쓴 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conflict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범죄화시키는 어떤 러시아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근거를 대면서 이제 워닝,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서, 이런 검열에 의해서 멈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는 거하고 또 그 당시 체첸 전쟁에서도 이 참혹한 실상을 파헤치는 기사를 썼던 안나 플리토프스카야 등 소속 기자 6명이 살해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레플러, 뉴스 사이트 레플러를 공동 설립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거든요. 자선TV에서도 이 마리아 레사 이 기사를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허위 정보, 그래서 러시아 군 운영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바야 가제타라는 신문은 러시아 신문이고요.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체첸 분쟁, 여기서 뭐 6명이 아까 살해됐다고 했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 푸틴 행정부의 비리 등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3년도에 출판한 이 노바야 가제타 신문이 지금 잠시 스탑, 멈추게 되었다. 이런 짧은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놓치마 뉴스 4월 첫째 주 기사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